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젤리츠 전시 오프닝에 왔는데 문 닫기 1시간 전에 만났습니다. 누구시죠? 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세화미술관 전시기획팀의 선우지은 팀장이라고 합니다. 아, 네. 또 이렇게 온 김에 전시를 기획하신 선생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영상을 찍어야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선생님 이번 전시 어떻게 기획이 됐는지, 그리고 전시에 대한 좀 소개하면서 들어갈까요? 좋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사실 이제 작가가 아직 살아계실 때에 작년에 이야기가 오갔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바젤리츠의 개인전을 선보인 적은 2007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의 전시가 처음이었는데, 맞아요. 그때 도록 쳐 있어요. 아주 옛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다양한 작품보다 러시안 페인팅 연작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이번 세화미술관 전시는 1960년대 작품부터 올해까지의 그 60년의 과업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젤리츠가 살아있을 때 준비했고, 올해 4월 말에 돌아가셨고, 결국에는 첫 번째 회고전이 돼버렸어. 돌아가신 후에, 그죠? 그렇죠. 미술관으로서는 미술관으로서는? 첫 번째 회고전이긴 그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가 입구인가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준비를 했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바젤리츠는 국내에서 팬이 많아서 아마 그 타데우스 로팍 전시로 종종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전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뭐 거꾸로 된 그림을 주로 많이 보셨었다거나 네. 뭐 어떤 특정한 모티프만 주로 많이 본 분들이 계실 텐데, 이번 전시는 작가의 초기작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좀 낯설 정도로 이렇게까지 다양한 회화를 실험을 했었구나 하는 작품들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60년의 그 충만한 과업들을 다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요. 그럼 시작부터 시간 순서대로 전시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시작 공간만 그렇고 그 네. 다음 공간부터는 주로 자주 사용했던 모티프를 좀 집중적으로 조망하는 존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 공간에서 선생님이 꼭 이건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작품 한 2개만 볼까요? 두 개만 하기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관객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처음으로 바로 보실 보이는? 수 있는 작품이 이제 절편회화라고 불리는 이건 되게 새로워요. 작품이에요. 바젤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쉽게 많이 못 봤던 시리즈 같아요. 네, 주로 이제 거꾸로 그린 이미지로 워낙 유명하시기는 하지만 1966년에 그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내 관객분들이 거의 보신 적이 없는 드문 작품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작가가 이제 60년대 초반에 어떤 화풍을 그렸는지, 그리고 이 이미지들이 분절되고 이제 신체가 조금씩 파편화되는 과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가늠할 수 있는 회화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이제 엘케, 그러니까 바젤리츠의 평생의 동반자인 엘케의 와이프죠. 와이프를 그린 작품이고, 네덜란드 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네덜란드 여행에 그 겨울에 여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추운 시기에 좀 코도 좀 빨개지고 이런 어떤 이미지를 담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그린 첫 작품은 아니지만 69년에 그렸던 작품이 이제 첫 번째 거꾸로 된 그림이 있고요. 이 작품은 70년대 화풍이 어떻게 또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붓터치 같은 것들도 굉장히 과감하고 물감의 그 질감 같은 것도 가까이서 보시면 또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그러게요. 최근에 제가 베니스 가서 바젤리츠 작가님의 그 그 황금색 페인팅 시리즈? 네. 그걸 봤을 때는 되게 묽은 물감들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되게 척박한 느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화풍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많이 또 실험을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는 아무래도 이런 시리즈가 네. 아닐까. 세로로 긴 형태의 인물들. 맞습니다. 네. 익숙한 또 이미지를 봤을 때 조금 친숙한 느낌도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작품은 다 이제 거꾸로 놓여진 사람들이 보이는데, 작품의 제목이 컬러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보색적이고 갈색기가 있는 이라는 작품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바젤리츠 작가가 원래는 이제 동독 도이치 바젤리츠 출생을 하셨는데 제2차 세계대전을 또 겪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그 독일의 참혹한 모습들을 실제로 겪었고, 동독에서 이제 서독으로 이주를 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독일이 갖고 있는 그런 어려운 역사들 또 파헤치면 또 나오는 그런 역사들을 안고 있는데,
그런 어떤 과거의 역사와 그리고 현재의 기억들을 중첩시켜서 이제 사람들을 표현할 때도 그 색조를 굉장히 대비되게 쓴다거나 시선을 확 사로잡는 그런 어떤 색채를 쓰는 그런 특징을 또 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갈색기도 있고 실제로 저런 오렌지빛하고 청색이 보색이니까 인물의 형태도 찾아보지만 사실 색을 어떻게 썼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관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근데 잘 많은 분들이 보시네요. 그거를 많이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 같은 데 가면 제대로 그리고 거꾸로 거냐 그다음에 처음부터 거꾸로 그리냐 이런 게 이제 시리즈마다 좀 다르지 않나요? 네, 눕혀놓고 저희도- 그리기도 하시고, 저희도 그죠? 궁금한 부분인데 어쨌든 캔버스를 바닥에 놓고 그쵸. 그릴 때에는 사실 상하 좌우의 개념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의 저희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수급을 해서 이제 9월부터 12월 사이에 시네큐브에서 또 영상을 틀 예정인데 그 다큐멘터리 자료를 보니까 일단 본인이 이제 그림을 시작할 때는 이게 어떻게 걸릴지를 정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쫙 작업실 바닥에 깔았을 때는 이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캔버스 옆에 무릎을 꿇고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무릎을 꿇고 하는 그런 행위를 거치면서 회화 전면을 다니시는 풍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거꾸로 그렸냐, 뭐 이렇게 똑바로 뒤집었냐, 거꾸로 세웠냐. 이거에 대한 그 어떤 뭐 궁금증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바닥에 놓고 보면 그런 어떤 위계 개념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걸로써 좀 우리가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끝날 때 와서 너무 멋있다 여기. 이 공간이 너무 멋있네요. 잘 보시죠. 이렇게 많이 걸려 있는 거 처음 봤어요. 나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 여기 되게 신전 같아요. 네, 이번 공간 연출을 할 때에도 또 저희가 많은 고민을 기울였던 공간이기도 한데 사실 바젤리치의 이 엘케를 그린 초상화 작품들을 한 공간에 펼칠 때 기둥 같은 것들이 너무 거슬리지 않았으면 좋겠었고 이 한 공간에서 뭔가 한눈에 이제 싹 관객의 이제 눈 안에도 들어오고 품 안에도 들어오는 연출을 하고 싶다는 이제 미술관 팀의 열망을 담아 이런 공간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건 의자 같은데, 그죠? 의자일까요? 네, 의자를 놓고 이렇게 눕혀놓은 것 같은데, 뭔가 중력을 거스르는 사람 같기도 하고. 네, 비슷합니다. 아, 침대의 철제 프레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젤리치의 이제 아내분이신 엘케가 좀 아팠을 때 이제 병원 병실에 그런 침대 철제 프레임에 이제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모티프로 따오기도 했고 또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보행기 같은 걸 이제 바퀴 달린. 네, 그런 걸 짚고 다니시는데 그런 프레임의 형상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회화 작품 같은 경우는 가까이서 보시면 뭔가 자국들이 지나간 흔적이 보이거든요. 뭔가 민 것 같아요. 뭔가. 네, 이게 작가님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이 그림 위를 지나간 흔적들이에요. 아, 이런 것들 찾아보면 너무 재밌겠다. 이런 게 바퀴의 흔적이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그린 회화를 다시 한번 밟고 또 지나가면서 행위로 만드는 네. 이런 거는 설명을 하지 않으면 또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어요. 네. 이 공간에는 그래서 부인 엘케에게 쓴 이런 시도 있나 봐요. 이것도 바젤리트 작가님 쓴 맞습니다. 겁니까? 상당히 굉장히- 사랑하셨네. 언어를 너무 재미있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독일어는 전혀 모르지만 그 인타임이라는 의미의 뭔가 인티메이트한 개념 들어있고 그것이 그 이탈리아어로 했을 때는 띠, 미 이런 게 나, 너 이렇게 또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를 가지고 나와 너 그러니까 부부인 거죠. 그 부부 엘케에 대한 그 사랑을 정말 어떻게 보면 애정 가득하게 표현한 게 아닐까 되게 아름다운 시 같다고 생각돼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평생 동안 가장 많이 그린 모델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죠? 맞아요. 물론 뭐 동물도 그리시고 다른 것들도 그렸지만, 근데 이렇게 엘케를 그린 작품이 쫙 이렇게 똑같은 크기 같은데, 그죠? 거의. 거의 비슷한데 네, 저희 이걸- 공간에 이제 어울리는 작품들로 선별하다 보니 3m까지가 이 공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최적의 범위였습니다. 근데 저 작품은 약간 좀 다른 게 양각 음각처럼 인물의 형태만 빼놓고 바깥을 칠해서 저건 좀 독특한 어떤 표현법 같아요. 잘 포착해 주신 것 그죠, 같아요. 그죠. 네. 다른 것들은 인물이 그려져 있지만 이건 오히려 인물을 도려낸
그런 네. 느낌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이제 배경이 되는 거에 금색 칠을 입혀서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인물들의 컬러를 입히는 그런 시리즈들이 많은데 이 작품은 되게 독특하게도 배경에 금칠을 한 게 굉장히 이례적인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이 작품은 되게 또 처음 봤다, 진짜 이런 시리즈는. 그러면 여기 전시를 하기 위하여 물론 기관 소장품도 있지만 아까 보니까 개인 소장품도 있던데 전 세계 많은 개인 소장자들 것도 다 같이 이렇게 모였나 봐요, 그죠? 정말 전 세계를 모을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아시아. 한정된 시간 안에서 그리고 이제 협력하는 이제 저희가 이번 전시는 그 타데우스 로팍도 협력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개인 컬렉터들을 또 연결을 해주셨고 또 이 전시 중에서는 이 작품을 포함해서 저희 세아미술관 컬렉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전시의 기회에 많은 작품을 또 모을 수 있어서 저희도 이제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 소장인지 세화미술관 컬렉션인지 구분해서 보는 재미도. 그럼 이제 선생님 또 우리 다음 공간으로 가볼까요? 들어가 보시죠. 3층이 더 좋다는 소문이. 선생님 오시죠. 좀 부끄러워하시지만 네. 용기를 내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너무 예쁘다. 네, 이제 3층은 2층과는 또 다른 공간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색이 이렇게 뿌띠한 작품도 있구나. 이거 몇 년도 거죠? 바질리치의 작품은 컬러가 97년도입니다. 생각보다 컬러가 너무 아름답고 정말 색을 잘 쓰는 작가분이신 게 확실합니다. 사람의 오셔서 발이구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리 이제 들어오시면 거꾸로 된 이미지들을 만나실 수 있고 조각 작품도 함께 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멋있는데요? 네, 이거는 2007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제 러시안 페인팅 연작 전시를 했을 때 그때도 선보였던 작품이고요. 현재는 사실 세화미술관 컬렉션이기도 한데 색감도 되게 보색이지만 예쁘고 이거는 왠지 페인트 뚜껑 아니에요? 뭔가 물감 뚜껑? 그죠? 그걸 놓아서 찍은 것 같아. 네, 그 원형통이 깡통도 있고 그죠? 물감통도 있고 되게 재미난 것들을 그림에 다 이렇게 곳곳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 이제 군복을 입은 듯한 군인의 모습인데 러시안 페인팅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독재 시절에 그려졌던 많은 어떤 선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그 이미지들을 그대로 고지곳대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뒤집어 그리고 조금 이 사람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영웅적인 어떤 모습들을 좀 해체한 그런 시리즈들을 그렸는데 이 공간에 있는 것들은 사실 리믹스 연작들이기도 하고요. 아, 외국 갔는데 이 시리즈, 색깔 많은 시리즈 앞에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쳐 준 줄 알아요? 이렇게 보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 이렇게 보면, 아, 진짜로 유럽에서 모든 어린이들이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처음으로, 아, 저렇게까지.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은 애들이 자꾸 거꾸로 그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너네 이렇게 봐. 그러면 잘 보여, 세상에. 이러면서 모든 애들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 미술관에서 사진 찍고 이래서 약간 어린이들 오면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볼 법한. 그죠? 네, 어차피 크게 움직이지 방법인데요. 않잖아. 저쪽에 있는 작품이 네, 멋있어요. 이제 지금 보이는 곳에 있는 작업들이 리믹스 연작들이고요. 근데 이렇게 밝은 색의 작품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이게 2007년도 작품이네요. 그쵸. 이 작품은 사실 불어로 된 작품이라 제가 발음을 혹시 이손 선생님 저 불어 아예 못해서요. 어떻게 있는 거야? 구분을 시제? 네. 꽁트레트? 그래서 무슨 뜻일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영어를 보자면 뭐 대중적 소재의 반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인물이 듀샹과 하녀예요. 마르셀 듀샹? 그래서 이제 바질리츠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과거 작품을 참조해서 다시 그리는 작업들도 많이 했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선망하는 예술가들 혹은 이제 영감을 받았던 예술가들의 작업도 많이 끌어와서 자기 그림에서 다시 재해석하곤 했는데 이 장면은 사실 좀 섹슈얼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듀샹의 모습과 하녀의 모습을 포개어서 약간 그런 섹슈얼한 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을 연출을 했는데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코 같은 데가 약간 듀샹 같다. 이렇게 맞아요. 매부리로 네. 이렇게 약간 표현을 한 게. 이곳에 있는 작품들도 상당히 한국에서 최근에 보지 못했던 시리즈들이 많네요.
네, 영웅 연작은 사실 1960년대에 주로 그렸었던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들은 지금 이 2000년대 이후 그러니까 이 작품은 2007년에 그려진 거긴 한데요. 2005년부터 리믹스 연작을 작가가 계속 이어갑니다. 그 리믹스 연작이라 함은 과거에 그렸던 자기의 작품을 다시 현재로 끌고 와서 다시 재해석한 그림인데 그걸 똑같이 그리지 않고 완전히 컬러풀하게 이제 변화를 시킨다던가 그 인물의 어떤 특정 부위를 아예 다르게 그리는 방식으로 또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인물의 콧수염 같은 게 약간 그 히틀러 연상시키게 화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돈 줘! 하고요. 것 같기도 하고. 걸리버 같기도 해요. 네. 몸에 묶인 밧줄 같은 게. 그래서 약간 군복 같은 이미지인데 뭔가 가슴팍을 풀어헤치고 근데 중심부엔 또 피가 또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하고 바지를 표현한 것도 뭔가 이제 동양화의 어떤 먹이 뭉개어진 모습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작가는 동양화에서도 많은 영향을 또 받았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 작품이 재밌는 것은 이제 구두를 그러니까 구두는 또 굽이 높은. 네, 운동화도 아니고 굉장히 높은 구두를 신겼는데 바젤리츠는 신체 부위 중에서 발을 굉장히 또 중요시했던 작가입니다. 보통 이제 서구 미술사에서 또 서양 철학에서 이제 인간의 머리라던가 이제 하늘을 향하는 것들이 좀 이상화되고 이성의 자리를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신체 부위인데 상대적으로 손과 발은 조금 부차적인 것들로 간주되었었던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젤리츠는 오히려 그 부차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고 발을 또 어떻게 보면 필체가 휙 지나간 듯한데 그게 오히려 그 여백 때문에 시선을 끄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 아트페어에서 봤던 시리즈들과는 전혀 다른 옛날 작품부터 다양한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거 원래 미술관 문 닫기 1시간 전에 오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4시부터 시작했지만 무조건 1시간 전에 오면 이렇게 사람이 없고 일부러 촬영 때문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여기도 발이 있네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수많은 발이. 바젤리츠에게 발은 어떤 걸까?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런 거를 또 생각하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에켈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바젤리츠가 에드바르 뭉크의 한 사진을 보고 그게 이제 작업실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뭉크의 사진에서는 무릎 아래가 생략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자기도 똑같이 자세를 취해서 찍고 그림을 그릴 때는 무릎 아래의 것을 오히려 이제 그림의 상단에 두고 발 아래에는 이제 나무가 거꾸로 있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바젤리츠에게 발은 우리가 이제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뭐 물구나무를 서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발이라는 건 자기의 존재를 지탱해주는 어떤 신체의 부위이기도 하고 우리가 오히려 하늘보다는 땅과 더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지점을 포착하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신체 부위로 작품 속에서 계속 모티프로 등장하게 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 1980년대인가? 독일관의 조각으로 참여했던 흑백 사진을 봤어요. 거기도 조각이 안젤린 키퍼랑 같이 둘이 네, 참여했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한국 분들은 아트페어에서 보다 보니까 바젤리츠의 작품을 페인팅을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각도 너무 멋있게 하는 작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공간에 있는 조각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조각 작품을 좋아하는데 공간의 한계상 모든 것을 다 끌어올 수는 없으므로 이번 전시는 주로 이제 회화 작품을 많이 보실 수는 있고요. 전시에서 총 2개의 조각 작품을 실내에서 보실 수 있고 야외에서 이제 대형 조각 3.4m 정도의 그 1965라는 조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외에 어디 있지? 내가 오는 길에 왜 못 봤지? 정문 입구 쪽에 알겠습니다. 현수막 아래에 있어요. 이따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지금 무거울 것 같아요, 선생님. 굉장히 무거웠고요.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무거웠고 또 되게 거칠거칠한 그 작가가 이 조각을 어떻게 깎았을지 어떻게 그 재료들이 지나갔을지 그 흔적을 다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사실 발을 이렇게 크게 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또 그렇게
뭐랄까요, 미학적으로 별로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또 굉장히 묵직하고 무게감 있게 다가와서 또 이 아이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가 교복 입고 신은 신발 같기도 하고 막 제복 입고 신발 같기도 하고 다양하게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도 그 예전에 네. 2023년에 서펜타인에서 조각전 했을 때도 이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비슷한 시리즈가 온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해골인 것 같기도 하고. 양 끝에 해골 두상이 맞물려 있고 그 안에 이제 링 7개의 그 조형물이 감겨져 있는데 8개네요. 근데 이거는 깎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죠? 이걸 천천히 살펴보면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중심부가 되는 이 가로로 뻗은 조각을 뭔가 제작을 하고 끼웠나? 그 안에 이제 끼웠나? 라고 생각했는데 보시면 이 구멍이 끼워지는 정도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죠? 더 조그만데요? 그래서 알고 보니 바질리치의 조각은 통나무, 그러니까 나무 한 통에서 헐.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걸 그것을- 어떻게 깎아? 그것을- 투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쵸. 이제 톱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나무를 이렇게도 막 파헤치고 하면서 일단 링 하나를 만들기 위해 여기 구멍을 뚫는 거죠. 그 조립이 아니라 통나무에서 파낸 거네요, 결국엔. 네. 그래서 굉장히 거친 그 흔적들이 다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이제 먼저는 이제 통나무를 조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캐스팅을 한 다음에 하나의 그 덩어리로 다시 나왔을 때? 나온 것이고 거기에 이제 지금 이제 표면을 살짝 보시면 광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무광이네요. 무광의 그 어떻게 보면은 도료? 네, 그렇죠. 그것을 입혀서 굉장히 그 물질적인 제스처들이 더 잘 드러나게 마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저 조각은 실제 나무고 얘는 지금 금속인 거예요? 두 개 저거 다 주조된 네, 거예요? 주조를 한 작업들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에디션이 있어요, 선생님? 에디션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있어요. 서펜타인에서는 나무였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난 조립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연결해서. 네, 통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요. 아, 여기 그 새 시리즈 독수리. 네. 와, 정말 바젤리츠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전시네요. 그리고 드로잉까지. 맞아요. 이 공간은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공간을 이제 어떻게 구성할까 고민했을 때는 독수리라는 모티프를 어쨌든 바젤리츠가 또 꾸준히 많이 쓰니까. 썼던 그 대상이어서 네. 지금 독수리 회화 3점과 함께 독수리 드로잉 2점을 같이 볼 수 있게 연출을 했고요. 그 뒤에 있는 이제 드로잉들은 인물을 담은 드로잉을 보여줍니다. 아까 전에 그 침대, 철제 침대라는 네. 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일전 시실에서 이제 엘케 회화를 보시고 이 공간에 이제 올라오시게 될 텐데 작가가 드로잉은 또 어떻게 담았었는지를 여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일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거는 약간 실 그림 같아요, 선생님. 뭔가 실로 뭔가 밀어낸 것 같이 표현되기도 하고. 네. 그 기법들을 하나의 기법을 이제 다 썼다 해서 계속 그거를 꾸준히 쓰시기보다는 굉장히 그 메소드를 계속 실험하는 것에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회화를 작업을 하되 그 같은 방식으로 그리지 않고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그리는 것들을 탐구하셨다고 했고 특히 이 드로잉들에서는 저는 그 동양화 같은 수묵화 같은 느낌들을 또 받기도 하는데 작가분이 뭐 일본의 호쿠사이라던가 그리고 중국의 뭐 명나라 시절의 어떤 그 동양화 그림들에도 많이 영향을 받으셨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서예처럼 이렇게 붓글씨처럼 흐르는 그런 선들의 흔적들도 그런 영향이 또 보이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손, 네. 발인가? 발인가, 손? 네.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베니스 가서 봤던 시리즈예요. 그때는 보셨군요. 이것만 있었어요. 이것만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선생님? 네, 이제 진짜 마지막 공간인데요. 사실 이제 작가분이 2026년에 이런 골드 페인팅 연작, 황금빛 회화 연작을 계속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베니스에 가서 이제 보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번 전시에서 이제 작가가 말년에 그린 작업을 만나면 굉장히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2층에서 이제 엘케 회화들을 보시고 이 공간에 올라왔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엘케를 그린 것인데 약간 나이가 들었어. 네. 느낌에. 그런 것도 느껴지실 네, 것이고. 이런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워. 네. 그리고 그 앞서 봤을 때는 인체를 물감을 칠하면서 이제 흔적을 표현했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부서질 것 같은 굉장히 연약한 어떤 인간의 신체를 굉장히 가느다란 선으로 표현한 것도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네요. 선들이 힘이 없고 되게 가녀리고 그래서 더 이 엘케의 나이듦과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섬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말년에 바젤리츠가 그 어떤 인간의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어떤 사유를 또 담담하게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누구나가 이제 이런 연약하고 취약성을 가득 아는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언젠간 이런 몸을 가질 수도 있으니 우리 모두의 미래. 네, 또 인간의 어떤 그런 취약성과 필멸성이 그 금빛의 회화 가운데 놓여 있어서 그런 어떤 아이러니한 아름다움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전시장 벽에 이제 금속으로 된 부조 형식의 조각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바젤리츠 작품 또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새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보면서 새로운 작업들이 많았는데요. 이 작품은 이제 앞서서 이제 신체의 어떤 일부 중에 손이나 발을 되게 집중적으로 또 관심을 가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공간에서도 금으로 입힌 손과 발을 만나보실 수 있어서 작가가 어떤 모티프에 정말 관심이 많았을지 한눈에 좀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의 손이 구하러 온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손이고 저쪽은 발 같아요. 네, 그 조각의 측면처럼. 근데 약간 새 발 같기도 하다 저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도 보이네요. 그죠? 새 발 같기도 하고 치마 입은 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말 최종 공간이기는 하지만 나가시면 작가의 인터뷰 영상을 그러니까 보실 저쪽에.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 영상은 한 22분 정도의 영상이라 시간을 조금 충분히 갖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12월 27일까지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름부터 겨울까지의 시즌을 거치면서 조금 다른 풍경 속에서 바젤리츠의 회화를 여러 번 만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그 한남동의 타데우스 로팍 서울에서도 바젤리츠 전시가 9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되니까 그 광화문 쪽에 와서서는 이거 보고 이제 한남동 가서는 또 그거 보고 동시에 두 곳에서 한국이 서울이 바젤리츠 시즌이네요. 네.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